인사관리 시스템 3.0 보니까 초판 쓰여지고 벌써 5년 정도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5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이 책 나오고 나서 어, 아마 경영자분들이라거나 현업의 HR 담당자분들이라거나 다양한 대화를 좀 나눠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 나오고 나서 좀 주변 반응이 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 좀 특히 좀 많이 공감 받으셨던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면에 또 반론도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건 내 생각이랑 다른데 이거 왜 이렇게 쓰셨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고 뭐 그거에 대한 그 반대 의견에 대한 또 대표님의 의견도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책을 써서 뭐 책을 많이 팔겠다. 이걸 가지고 뭐 새로운 일을 도모해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책을 쓰게 되었고, 네, 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뭐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읽어 주셨던 것 같고, 간간히 제 책 읽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읽혀진 것 같아요. 그분들의 반응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인사관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다 불만이 있으셨던 거예요. 문제점을 다 알고 계셨는데 이렇게 뭐 책으로 소위 참 하기 어려운, 누구도 잘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 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에 대해서 아마 좀 약간 통쾌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관리 현실, 특히 이제 성과주의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느끼고 계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되게 좋아하셨고, 어, 불에 넘치는 평가도 해주셨던 분들이 계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꼭 자기는 인사관리 하는 사람한테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된다고 추천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이런 분들도 계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역시 문제는 어떻게 였어요. 다 문제는 다 알겠다. 근데 어떻게 당신이 이 주장하고 있는 인사관리 시스템 3.0으로 가느냐. 근데 그 방법론이 그분들에게도 그렇게 탐탁지 않으신 거예요. 저도 똑같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개정판을 냈지만 여전히 개정판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개정판이 부족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저희 숙제인데 해봤냐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과연 좋은 기업으로 발돋움했냐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없으면 계속 이야기를 해봤자 그럼 뭐 당신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방어할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시도를 하고 있고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반드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어서 성공 사례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저 스스로의 미션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이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방법이야 꼭 어느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같이 동참하셔서 기존의 잘못된 인사의 관행 또는 인사관리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인사관리 시스템 3.0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의 도전을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인사관리 시스템 3.0과 관련해서 이제 일단 뭐 공감되는 반응도 있었지만 좀 방어하기 어려워.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냐 인사관리 시스템 3.0을 이제 그런 사례를 혹시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가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고 어, 실제로 이제 그런 프랙티스를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우리가 알만한 그런 기업들 중에서 혹시 인사관리 시스템 3.0에 좀 가깝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시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 이제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을 제가 이 책을 쓰거나 또는 제가 인사관리 업무하면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어, 인사관리 시스템 3.0이라고 표현은 하지는 않는데 인사관리 시스템 3.0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사관리에 소위 혁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제가 몇몇 봤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GE입니다. 음, 엄격한 성과주의 인사관리, 상대평가. 이래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좋은 결과는 이루지는 못했죠. 또 다른 회장이 취임한 걸 알고 있는데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재배치가 만들어 놓은 인사관리의 어떤 프랙티스들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상징적인 게 뭐냐면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이제 상대평가적이고 또 이런 그 소위 그 우리 성과주의 인사관리의 표본이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지위가 승진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제프리 이메트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과 관리,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용어에 담겨 있는 이런 이미지를 지우려고 이름을 바꿨대요. 퍼포먼스 디벨롭먼트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적인 그런 이미지를 없애려고 한 거죠. 성과를 디벨롭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평가보다는 수시로 일어나는 피드백 이것이 성과 관리의 소위 핵심적인 어떤 요소로 그 프랙티스를 가져가는 걸 직접 한국에서 HR 책임지고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오랜 기간 동안 어, 어찌 보면 성공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지금 판단해 보니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바꾸려고 하는데 그 과거의 그 관성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모습이 저는 보기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지인은 올바른 선택을 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큰 기업이 그 오랜 기간 동안 한 프랙티스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지휘와 같은 규모가 아니거나 지휘와 같은 역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쉬워요. 저는 지휘의 방향 선정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큰 도전이죠. 그러나 그 방향이 옳다고 현재의 상황에서 기업이 성장하려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좀 존중하고 우리는 그 판단을 한 지위에 그 판단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인사관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조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회사가 잘 되는 것은 지금의 인사관리 때문이 아니고요. 과거의 인사관리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인사관리 하시는 분들이 힘든 일이 뭐냐면 정말 앞으로 먼 미래를 위해서 묵묵히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휘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꼭 성공하기를 마음속으로 항상 기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의 G가 이제 그런 또 도전을 하고 있군요. 사실 뭐 G 말고도 사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HR이라는 것에 과거에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인사관리 시스템 2.0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인사관리 시스템 3.0이 된다는 거는 저는 이제 경영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이제 정답이 없는 시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방향성은 있는데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각자의 속도를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기존의 것에서부터 그쪽으로 이동하기 위한 전환해 나가기 위한 각자의 고민들이 있을 거고 그 하나하나가 다 프랙티스가 될 거란 생각이 들고 그 변화 과정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아마 시사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덧붙이자면 어떤 시도를 하느냐는 것은 사실 다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변화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부터 끊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레빈이라고 불리는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변화라는 것은 새로운 시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익숙했던 과거와의 짝별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 관리들을 보면 제가 보기엔 정말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요. 형식적이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인사부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빨리 인사부서가 인정하고 정말 현업에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관리가 조직 내에 정착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본인이 과거에 누렸던 그런 시스템에서 누렸던 것들을 우리가 놓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 관리는 인사부서가 하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은 기업들이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승자의 저주랄까요? 좀 그런 게 좀 생각이 났어요. 네. 과거의 영광으로부터의 좀 단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레거시가 많은 거죠, HR도 어떻게 보면. 그걸 다 현실에서 이제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민은 많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것들이 유효한가라고 질문을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맞습니다. 고민을 그리고 해서 네, 선택을 하고 선택에 따른 포기를 직면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조직들이 맞습니다. 과제로서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좀 마지막으로 네,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사관리 시스템 3.0으로의 변화를 고민하고 있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경영자분들, 주식장들, HR 담당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지금 막 그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을 때, 네, 표님이 만약에 그 경영자라면, 조직장이라면, HR 네, 담당자라면 좀 어떤 시도를 좀 해볼 것 같으신지, 아까 이제 언뜻 좀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액션을 취해보는 게 좀 효과적일까 좀 네,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조직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네. 뭐 예. 세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해 주시는데, 경영자는 최고 경영자라고 제가 이해하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최고 경영자가 조직을 운영하는 수단으로 인사를 많이 활용했죠. 음, 또 이제 자기 뜻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좋은 그러니까 승진을 일찍 시켜준다든지 또는 뭐 보상을 잘해줌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조직을 운영해 왔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에 잘 따랐던 사람들은 또 개인의 영예를 얻었고요, 조직에서. 이런 관행을 이제 그 달콤한 유혹이거든요. 음, 최후 경제는 사실은 조직에서의 인사 철학과 인사 원칙을 실제 정립돼야 되지만 실행하셔야 되는 분인데 그런 사람들을 보상을 통해 가지고 조직을 장악한다든지 이런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정말 CEO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조직을 위해서 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더 본인의 역할을 어, 엄밀하게, 엄정하게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인사 철학, 인사 원칙 의 정립과 정말 솔선수범, 실행 이런 거 정말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해왔던 일들을 끊어내는 일은 사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CEO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러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무조건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확실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려주시는 일이 경영자한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조직장 뭐각 단위를 맡고 있는 분들도 어, 사실은 이제 그분들은 과연 조직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는가 아니면 더 일을 잘하는 실무자로서 일을 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도 위에서는 조직장보다는 더 일 잘하는 실무자로서 더 원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그거 인정받아야 또 더 높은 자리도 가고 인정을 받았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최고 경영자의 어떤 변화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정렬되어져서 정말 조직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것을 본업으로 생각하시는 실무 일을 잘하시면 조직장 되시는 건 꺼리셔야죠. 실무를 하셔야죠. 조직장으로서 역할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조직장이 되시고 또 역할을 본업으로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HR부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부서가 인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인사부서가 인사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요. 조직장들 또는 최고 경영자가 인사관리 주체로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결정이었고 올바른 실행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해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인사부서가 되어 가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인사관리 시스템 3.0 개정판이 나오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이 영상을 보시고 좀 해소가 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 최근에 또 대표님이 하시고 계신 좀 새로운 시도들,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런 거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그런 활동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눌러서 살펴봐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